지금 한국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 BTS, 싸이, 박지성, 김연아, 손흥민 선수의 나라. K-팝 등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이란 나라가 익숙하지만 분명 이전에는 한국하면 일본이나 중국의 옆나라 아니야?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몰랐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양의 일본 문화가 많이 퍼지면서 외국인들에게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를 물어보면 항상 1위를 하는 건 일본이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인식 속에 일본은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생각했던 것과 실제 경험에서 차이가 있듯이 일본에서 직접 살면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였습니다. 해당 글을 쓴 외국인은 한국에서 몇 년간 살다가 일본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난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막상 와보니 그저 신기루였다는 걸 알았어. 지금 나는 한국에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것들이 일본에서는 모두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난 일본이 공각기동대 만화나 건담처럼 기술적으로 엄청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너희가 놀랄만한 사실을 말해줄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어야 해. 만나 난 지금 1990년대를 사는 게 아니라 2022년에 살고 있어. 일본이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도대체 도어락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걸 나만 느끼는 것 같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을 보면 열쇠로 문을 열고 잠그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 아니, 오히려 화분 밑에 열쇠를 숨겨두는 추억을 잊지 못하고 갇혀있다고 할까. 너무 궁금해서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어. 왜 도어락을 안 쓰고 열쇠를 쓰냐고. 근데 대답이 뭐였는지 알아? 야, 도어락은 안전하지 않아. 그거 설치비도 비싸고 만약 고장나면 어떡해. 집 못 들어가는 거잖아. 나는 솔직히 처음에는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심이더라고. 아니, 그냥이 아니라 심각하게 진심이었어. 근데 내가 일본에 몇 개월 살면서 이 말을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 열쇠를 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 열쇠를 왜 들고 다녀? 도어락만 누르면 되는데. 그러다 일이 생기고 말았어. 어느 날 나와서 친구와 한 장 걸치고 들어가는데 열쇠가 없는 거야. 맞아,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 앞에 붙어있는 열쇠 수리공한테 연락을 했지. 30분 정도 걸리니까 오더라고. 문 따는 건 5분도 걸리지 않았어. 근데 비용이 얼마였는지 알아? 35,000엔 250달러였어. 이게 말이 돼? 나는 정말 폭발할 뻔했어. 도어락은 설치비가 비싸서 안 쓴다더니 열쇠 한번 잃어버리면 내 한 달 식비가 바로 사라지는 거야. 아니, 오히려 도어락 설치비 하는 게 이거보단 저렴할 거야. 그리고 만약 열쇠를 한 번 더 잃어버리면 내 게임기와 같은 가격이야. 그래서 가격에 대해 물어보니 그가 내 집까지 오는 출장 비용과 여러 가지 이유라고 말했는데 그가 말하는 영어는 알아듣지 못해서 왜 비싼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이 단어는 확실히 들었어. 서비스. 한국의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와 일본의 느리고 비싼 서비스. 나는 이제서야 한국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좋다는 것을 일본에 와서야 깨닫게 됐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어. 한국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열쇠를 잃어버려 집을 못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일본에 와서 이런 사소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할 줄 몰랐어. 근데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난방 버튼 하나만 누르면 30분 안에 따뜻해진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집이 밖보다 추울 수 있는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일본은 전기세와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코타츠나 히터를 켜는 것은 내 경제 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옷을 껴입는 방법밖에는 없었어. 나는 서울이 물가가 비싼 건 줄 알았는데 도쿄에서는 한 달 버는 돈의 5%도 저금이 불가능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일본은 지구에는 없던 나라였어.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일본이 낫다고 말하는데 두 나라 모두 경험해본 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정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살아본 외국인의 실제 경험담이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일본은 모든 서류에 아직도 도장을 찍는 나라야. 아날로그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열쇠보다는 도어락이 훨씬 안전하지 않나? 누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열쇠를 고집하는 거지?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생각하는 한국한테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일본은 비교 대상이 아니지. 일본에서 살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왜냐고? 뭐든 느리거든. 나도 일본에 사는데 확실히 도어락보다 열쇠집이 더 많아.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있긴 한데 그것을 너무 고집하는 게 문제야.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 천국을 떠나 지옥으로 간 자의 최후.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데 3만엔? 너무 비싸다. 열쇠 한번 잃어버리면 눈물이 나겠다. 맞아. 일본은 대체적으로 서비스가 비싸. 뭐 해주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다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두 나라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어. 근데 무조건 한 군데만 가야 한다면 한국으로 갈 거야.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 확신하는데 일본에서 1년에 일어나는 범죄 수는 한국을 압도할 거야. 확실히 한국이 생활하기에 편해. 교통편도 늦게까지 운행하고 전기세나 가스비, 택시비는 일본보다 배 이상으로 싸거든. 일본은 여행하기에 좋아. 감성적이고 사진도 잘 찍히고 하지만 거주하기엔 별로야. 참을성 있는 사람이면 잘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떠났다는 말로 너는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실제로 번에 살았을 때 열쇠 잃어버려서 친구 집에서 신세지고 열쇠 수리공 불러서 질문 딴 적이 있는데 난 3만엔 보다 더 들었어. 여분의 열쇠를 주긴 하는데 집안에 있어서 열쇠 잃어버리면 못 쓰는 건 똑같아. 열쇠 수리공 출장오는 비용에 문 따는 비용이 다 합쳐서 3만엔이라는 거지. 나도 가서 열쇠 수리공이나 해야겠다. 난 한국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도어락 문은 진작에 다 바뀌었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실제 생각은 어떤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방식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함께 사람들의 인식도 빨라지는 지금 시대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문화로 발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핫튜브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